2022년 6평 10번 문제고요. 이제 문항번호가 꽤 앞에 있는 관계로 크게 개념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상에 삼각형과 원이 있으니까 표기를 먼저 해주는 게 맞겠지? 그 문장으로서 나온 정보들을 그림 위에다 정보를 전부 다 올리세요. 항상 강조하지만은 도형 문제를 풀 때 그 정보들이 한눈에 보여야 공식을 발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맨 밑에 4, 그리고 나서 C, 그리고 이제 중점 M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B, 요 현의 길이는 루트 10. 자, 그리고 나서 코사인 BAC가 주어져 있는 관계로 A에다가 세타라고 그냥 이름 붙여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M 뚫고 지나가서 D까지 가신다. 자, 중점 뚫고 가봅시다. 요렇게 D 찍었습니다. 요거는 두 편의 길이가 똑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점까지 다 언급했고, 외접원 중에서 MD의 길이를 구하시라고 했죠. 요게 궁금한 거다. 자, 그럼 일단 삼각형 ABC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다시 분석을 해보자. 길이 두 개에 각 하나를 알고 있죠. 그죠? 우린 저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문자를 하나 붙여서 무슨 법칙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죠. 코사인 법칙이 들어갔을 거야.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한번 서술해 볼까?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A제곱으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주의할 점. 자, A제곱으로 시작할지, 루트 10제곱으로 시작할지, 4의 제곱으로 시작할지 고민이 될 수 있어. 내가 알고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각이 누구지? 세타지. 그럼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대응 친구, 세타의 친구가 누구야? 루트 10이겠다 해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지. 자, 루트 10은 양쪽에 A랑 4를 품고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4, A 그리고 코사인 세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코사인 세타 값이 문제에서 16분의 11이라고 했으므로 바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자, 밑으로 살짝만 내릴게요. 10 그리고 우변 정리해주면은 A제곱하고 쭉 가보자. 더하기 16 자, 여기 8 그래서 2분의 11A로 정리가 됩니다. 양쪽에 2를 곱해주면 이제 이것은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것이고 11A 넘어와서 12가 되겠죠.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2, 1, 3, 4 8에다 3이니까 이렇게 11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요, A가 둘 중 하나인데, 자, A라는 거는 2분의 3 또는 4일 것이다. 둘 중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 문제 발문에서 아마 걸러줬을 겁니다. 보시면은, 요 스몰 a, 즉 AC가 2보다 크다 했죠. 그 조건 때문에 2분의 3은 될 수 없으니까 스몰 a 값이 4로 확정이 됩니다. 자, 중점이 있으니까 여기 길이 바로 가져갑니다. AM은 2, 여기도 2. 그래서 두 개 쪼개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이 끝났다라면은 이제 좀 다른 삼각형으로 가보셔야죠. 근데 여전히 내가 세타의 코사인을 이용할 거니까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게 BC 말고 누구도 있지? 누구도 있어?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게?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게 BC 말고 누구도 있지? MB도 있죠? 그래서 MB를 포함한 삼각형 MAB로 갑니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BM의 길이를 잡고 코사인 법칙을 시작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BM 옆에 2랑 4가 다 나왔으니까 똑같이 써주면은 요렇게 진행이 되겠죠. 2 곱하기 2 하고 코사인 세타 16분의 10 바로 대입할게요. 이거 앞에 자체가 일단 16이니까 바로 뭐 약분 때려주면 되는 거고. 자, 보자. 20에다가 몇을 빼니? 11을 빼니까 이건 그냥 9가 되겠죠. 자, 그럼 BM의 길이도 정수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BM의 길이까지 확보를 해주셨어.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코사인 법칙 2번을 활용해서 삼각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내 목표는 누구지? MD죠, MD. 근데 MD를 포함한 삼각형이 지금 있어, 없어? 원본 그림에는?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야겠지. 그럼 보조선을 하나 이어주시고 여기 DC를 한번 이어줍시다. 요 DC 선분을 이어주면은 자, 요 보조선에 내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세타가 원주각인데 이거 누가 날렸나 보니까 BC가 날린 세타 원주각이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보조선 날라가고 여기도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주각이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닮음 삼각형이 보인다는 거지. 자, 여기도 일단 세모각이라 하시면 얘도 원주각이 똑같으니까 얘도 세모가 됩니다. 자, 결론이야. MAB와 그 위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MDC는 닮음이야. 자, 닮음을 발견했으면 쓰는 게 중요하겠지. 대응변 맞춰서 쓰는 거 봐봐. 마지막 단계인데 삼각형 MAB와 자, 대응변 한번 맞춰보자. 닮음 기호 써주시고 M. 자, 그럼 A의 친구가 누구냐? A가 세타인데 친구가 지금 D죠. 그래서 D를 가져오시고 마지막에 C를 대응변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 대응변을 그냥 보기 편하게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MA 대 MD라고 놨어. 그럼 이제 다른 대응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MB 대 MC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다는 거야. MB 대 MC다. 자, 길이를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가져오시면은 MA의 길이는 2였죠. MD의 길이는 몇이냐? 내가 구한 것이니까 X라고 할게요. 자, MB의 길이는 3이었죠. MC의 길이도 중점이라 했으니까 2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정리해 주시면 3분의 4 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크게 보면 스텝 3야. 자, 첫 번째 ABC. 그러니까 알파벳 ABC가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고 큰 삼각형이니까 코사인 법칙 한번 활용해서 스몰 A 값 구했죠. 그 다음에 그 시선을 완전히 바꾸면 안 되고 세타를 유지한 채로 맞은편을 보니까 MAB를 또 찾았죠. 삼각형 MAB에서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쓰면서 BM의 길이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D를 구하려고 보니까 MD를 포함한 삼각형이 없어서 직접 만드셨다는 거야. 보조선. 보조선 긋는 거는 할 수밖에 없다. 닮은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닮은 관계를 찾았으면 대응변을 맞춰서 표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응 표기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3분의 4로 계산됩니다. 자, 그러니까 6번 문제 괜찮죠? 넘어갑니다. 7번. 7번이랑 9번 둘 다 안 해도 내가 계산실 넘어가세요. 자, 잠깐 페이지 좀 볼게. 그대로 펴놔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그림 매우 간단하다. 이 삼각형 하나밖에 없고 일단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 쓰라는 거 너무 뻔하지. 게다가 특수각이다. 완전 쉽게 나왔는데 일단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3대 루트 3이 B지 실제 길이는 아니죠. 이제 3K랑 루트 3K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게 몇이냐면은 5루트 3인데 2배 하면 2R이고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의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결과가 되겠지. 얘를 올려두고 이제 앞에다 뭐가 와? 사인분의 길이, 사인분의 길이, 사인분의 길이가 오겠지.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뭐야? BC죠. 요 BC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셔야지. 요 친구를 스몰 a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사인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 자, 봐봐. 내가 일단은 몰라요. 그림을 보면은 사인 법칙으로 시작해서 할지 코사인 법칙을 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잖아? 그래서 일단 뭐 사인 법칙을 해볼까? 라는 생각은 들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인 30분에 올려버릴게. 자, 사인 30의 친구 누구지? 대응변? A죠. 근데 얘 알아요? 몰라? 모르죠. B도 몰라. 그래 또 생각을 해보니까 B랑 C의 각도 알아? 몰라? 모르지. 뭐 이대로 잠깐 멈춰야 돼. 사인 법칙은 지금 진행할 수 없어. 왜? 내가 A를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럼 사인 법칙이 안 되면 이제 뭘 떠올릴 수밖에 없어? 당연히 어디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야? 코사인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겠지. 그죠? 이제 내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봐봐. 이거는 너무 뻔하게 가는 건데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확보가 되면은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란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인 30도, 즉 코사인 30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a제곱으로 출발시키면은 코사인 법칙 a제곱은 9k 제곱 더하기 3k 제곱 빼기 둘이 곱해서 2배니까 6루트 3k 제곱. 마지막에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가 바로 쓸까? 헷갈리시면 안 돼. 고3 정도 대소문 정도 바로 나오셔야지. 2분의 루트 3
자, 2분의 루트 3으로 계산을 마무리해서 K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A제곱은 앞에서 일단 12K제곱이 나왔고, 그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은 9K제곱이 빠지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3K제곱이 나왔다라는 거는 스몰 a를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루트 3K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일단은 루트 3K가 확보됐으니까 BC를 뭐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이 됐을까? 그냥 구조를 다시 봐봐. 이 삼각형이 이제 무슨 삼각형으로 보이니? 루트 3K 옆에 루트 3K가 또 있잖아.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방금 아까 저 예제에서도 했잖아. 특수한 삼각형이었어 보니까. 이등변이었어요. 이제 똑같아서.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스몰 a 한번 가볼까요? 10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자, 스몰 a는 실제 길이가 몇이야? 5루트 3이겠지. 근데 그게 밑에서 뭐라고 정리됐어? 루트 3k지. 그럼 k가 몇이야? k가 5죠? k는 5 찾았고, 나는 결국 a, b를 구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 그래서 정답 15 제출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7번 문제였습니다. 8번은 똑같은데 이따가 또 한번 다시 계산해봐. 숫자만 살짝 바뀌었으니까. 자,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9번 보자. 아주 잘했어. 이렇게 표기하는 게 기본이 되는데 표기는 아주 잘했고. 자, 그리고 또 보자. 표기했어? 시간 때문에 못 갔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읽고 도형위에다 길이를 표기하면서 시작을 해보자. AB랑 AD는 이등변이고 4, 4 길이 넣어주면 되겠고, BD 밑에 있는 건 2루트 3이고 그 밑에는 K랑 3지. 길이는 다 나와 있다 이거야. K 하나만 모르지. 이쪽으로 빠지면서 K 조금 더 연장하면서 3. 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각 없죠. 각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때 구하고 싶은 거는 K 이거야. 자, K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삼각형 두 개 있고 요소를 한번 봐봐. 각에 대한 요소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길이에 대한 몇 요소는 있어? 길이에 대한 3요소는 있지. 길이에 대한 3요소가 있으면 각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를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코사인 세타를 똑같이 써볼게요.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자, 양쪽에 낀 거 잘 보셔야 되겠고, 2 곱하기 4 곱하기 4 분모 써주고, 16 더하기 16에다가 얘를 빼주시면 4, 3, 12.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32에다 12 빼면 20이고 밑에는 32. 그래서 4로 나눠주시면 8분의 5라는 코사인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코사인 값이 나왔는데, 자, 방금은 이제 무슨 삼각형 얘기를 한 거야? 위에 있는 이 삼각형 얘기를 한 거지. 그쵸? 근데 세타를 품은 삼각형이 저 삼각형만 있나? 세타를 품은 삼각형. 세타를 품고 있는 삼각형은 더 어떻게 볼 수 있어? 더 크게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봐도 세타를 품고 있으니까, 자, 잘 생각해봐. 요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친구가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K지. 그래서 삼각형을 확장시켜서 K에 대한 공식을 한 번 더 써줄 수 있다는 거야. 자, K제곱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K제곱은 4랑 7로 이용하시면 되니까 4제곱 더하기 7제곱 마이너스 2이 곱해서 2배입니다. 2, 4, 7. 코사인을 위에서 구해놨으니까 8분의 5를 바로 곱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계산 마무리해주면은 16에다가 49니까 65. 그리고 뒤에는 8 약분 때리면서 35 빼주면은 K제곱이 바로 30 값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30을 제출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9번 문제. 2026 9평 문제였고요. 다 확인했지? 근데 공식은 쓴 것 같은데 계산이 왜 막혔었을까? 푼 거야? 30 좋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같은 평가원 9평이긴 한데
그림을 살짝 돌려놔서 똑같은 문제라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 그냥 살짝 돌려놓은 거야. 같은 문제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0개 기본 문항 점검 마치고, 자, 오늘의 주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단원하고 6단원 하면 이제 끝날 것 같고, 수능 특강 이미 1회독이 끝났습니다. 자, 74페이지 볼까요? 74페이지. 레벨 2 들어갑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10분 정도만 기본 개념만 점검하고 가자. 자, 교과서에서 특정해주는 구체적인 수열. 구체적인 수열이라 하면 일반항을 내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수열을 이야기합니다. 점화식이 아니라 일반항을 외우고 있는 수열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단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야. 등차 수열을 작성시키라고 하거나 등비 수열을 작성시키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함수적 관점으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이며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게 뭡니까? n번째 항을 표현하고 싶다란 말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n번째 항을. 오른쪽 아래 넘버링을 해주면 되고, 첫 항 A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함수적 관점으로 이해하셨을 때 이건 문자 누구에 대한 함수야? 문자 n에 대한 1차 함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를 할 수 있잖아. 전개를 해주면은 d, n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상수로 취급해도 돼. 뭐 뒤에 보면은 빼기 d 더하기 n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 1차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게 d가 바로 해석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 n에 대한 1차 함수인데 앞에 있는 개수가 그냥 공차다. 요거 바로 공차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합공식까지 점검을 해보시면은, 일단 한글로 외우는 걸 좀 권장을 드릴게. 이게 외워도 까먹는 그런 공식이니까 일단 한글로 첫 번째로는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는 요 구조를 외우시고, 항의 개수가 n개라 했을 때 2분의 n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렵진 않은 게 증명이, 일단 SN을 보시면은 A1, A2 쭉쭉쭉 가다가 AN-1 더하기 AN이 있겠죠. 이 친구를 밑에다 한 줄 더 써봅시다. 근데 좌우 뒤집어서 AN 더하기 AN-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2 더하기 A1 이렇게 써 내려갈 것이고, 둘이 더해서 내려주면은 ESN이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자, 일단 한 덩어리만 써보시면은 이게 바로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는 거죠. 1항 더하기 n항이 들어갔고, 이게 몇 덩어리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덩어리 나와? n덩어리 나오잖아. 1, 2, 3, 4, 5, 6, 7, 8, 9, 10 n덩어리 나오잖아. 여기다 곱하기 n을 그냥 쳐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덩어리와 저 덩어리가 값이 모두 어떻다? 같겠죠. 그쵸? 공차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SN을 2분의 N 나눠주시면은 증명이 끝납니다. 첫다의 끝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가우스 일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자, 이제 수의 구조를 뒤집어서 증명을 해줄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함수적 관점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n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될까? 다들 알고 있죠? 2차 함수인 거? 여기 첫항 더하기 끝항을 문자로 다시 나열을 해주면은 첫항이 그냥 스몰 a고, 끝항 n번째 항이 a 더하기 n-1d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분자식 안에다가. 자, 그러면 일단 n만 주목하세요. n만 주목하시면은 n에 대한 2차 함수고, n제곱 앞에 누가 오죠? 개수. D. 그냥 d인가? 몇 분의 d? 그렇죠. 2분의 d 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건데, 공차의 절반이라고 바로 인식하면 편해요. 자,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제시하는데 n에 대한 2차식이야. 어떤 수열의 합이 2차식이면은 그거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겠지. 2차식이면은 그때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가 두 배 하면 공차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이때 상수항이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상수항이 0이면 몇 항부터?
1항부터 상수항이 0이 아니라 1, 2, 3 같은 다른 숫자면은 2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2차 함수까지 관점을 끌고 가시는데 이게 우리가 외워두면 뭐가 도움이 되지? 어떤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죠? 교과서에서 정리해주지 않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실전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 이걸 외워두면 뭐가 편하죠? SN에 무슨 값 구하라고 할 때 이용해? 그렇지. 최소 최대값. 최소 최대값 구하라고 할 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면은 최소값 구하라 하겠죠. 공차가 음수면은 최대값 구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 축을 계산을 하고 2차식을 정리해서 그 축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무슨 수를 골라주시면 돼? n은 정수니까 정수에서의 함수값을 최대 혹은 최소값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더하다가 언제 0이 나오냐를 계속 집어야 되잖아. 그걸 하기 귀찮아서 그냥 2차 함수의 축에 가까운 정수를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에 대한 좀 고난도 문항을 풀 때 도움이 되는 관점이 되겠고, 자, 이어서 등비수열 갑니다. 등비수열은 이제 b가 똑같다 해서 지수함수 형태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일반항은 a, 첫 항 대기시킨 다음에 공b, r을 n-1제곱 쳐줍니다. 이때 뭐 r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일단 합공식도 다시 보시면은 1-r분의 첫 항 a 중요하죠. 그 다음에 1-r에, 자, 여기가 헷갈리거든요. 문제 풀 때 몇 제곱이지? n제곱. 사실 이거 엄밀히 좀 증명하고 여러 번 좀 써보신 분들은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은 근데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내가 여기 n-로 계산하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 문제 풀다가. 정신없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주의를 하시고, 항이 n개일 때는 변함없이 항상 원칙대로 n제곱 쳐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공식도 오랜만에 증명 한번 해볼까요? SN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이냐? A 더하기 AR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 항까지 가니까 AR의 n-제곱까지 위치를 시키고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에 여기 앞에가 AR의 n-이겠고 마지막에 AR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위아래로 더해요, 빼요? 빼버리면 되겠죠? 빼는 순간 같은 항들이 사라질 거야. 속어, 빡빡빡, 속어. 자, 그럼 결국 A에다가 AR의 n제곱을 뺀 꼴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1-r로 묶어서 곱하기 SN을 써주면은 이것은 A 빼기 AR의 n제곱이다. 자, 묶어서 정리해주면은 SN의 공식이 증명이 끝납니다. 1-r분의 첫 항 곱하기 1-r의 n제곱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이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데 수능에 10년 전부터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원리합계 문제 기억나? 내신 대비할 때 아마 풀어봤을 텐데 그 뜻이 뭐지? 원금과 리자. 원금과 리자. 그래서 이런 거가 일단 실생활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딱 선생님 때까지 상용로그가 좀 중요했어서 상용로그 지표화가수라는 단어 쓰면서까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 10년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뭐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낮춰도 된다라는 얘기야. 공통 수학에서는 요거를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이용한 계산 문제 그 자체는 많이 출제되니까 공식은 꼭 암기를 해두시고, 자, 이제 등차 등비를 이렇게 그냥 개념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수열의 합. 수열의 합과 무슨 항 사이의 관계? 그렇지,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 뒤에 귀납적 정의까지 계속 끌고 가고 이용을 해야 되는 공식인데, 수열의 합이라 하면 시그마를 쓰지 않을 때는 그냥 SN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약속이 돼 있고, 자, 일반항이 일단 그냥 AN 아니겠어? 자,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n번째 항까지의 합 SN에다가 n-1번째까지의 합을 빼버리면은 당연히 맨 끝에 있는 AN만 남습니다. 근데 이거는 n이 몇 이상일 때만 가능할까? 그렇지. 여기에 1을 넣으면 뭔가 이상하죠. S0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랑 항상 같이 가는 게 뭐야? 첫 항을 어떻게 확인한다? SN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첫 항을 따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성립이 되면은 상수항이 0이고 이게 성립이 안 되면은 2항부터 등차수열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좀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일반항 사이까지 배우면은 시그마에 대한 얘기가 쭈루루 나오죠. 뭐 시그마에 대한 성질은 좀 간단히만 생략을 하고 넘어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점검하시면 될 것 같아. 자연수학 공식 외우고 있죠.
증명은 안 해도 돼요. 증명은 뭐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비고일 수업하는데 그런 데서나 하는 거지 묻지는 않는 거잖아. 자, 외우고는 있어야 돼. 2분의 n, 이거 워낙 많이 쓰니까 n 더하기 1. 또 이것도 6분의 n 더하기 1. 여기가 제일 헷갈리지? 정확히 외워놔야 돼. 2n 더하기 1. 잘 쓰이지는 않지만은 계산 문제로서 출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세제곱도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만 암기해 두시면은 수능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시그마 안에 시그마 있는 것들도 좀 연습을 하시면 되고, 이제 수열 단원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오늘 하진 않을 건데 귀납적 정의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거는 등차 등비를 먼저 배우고 나서 응용을 하는 건데, 자, 등차를 귀납적으로 제시를 해볼게. 등차를 귀납적으로 제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어떤 수열이 이러한 모양을 만족한다고 하자. 그럼 이건 지금부터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어떤 수열이 이러한 관계를 항상 만족한다고 이야기하자. 이건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 근데 등차 수열 때 이게 뭐야? 상수죠. 상수. 1, 2, 3 같은. 이게 수가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죠? 수가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지? 식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거잖아. 이 n에 대한 식이 조금 1차식이나 2차식 정도 제시될 수 있으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제시된 수열 있잖아. 여기가 수가 아니라 식인 수가 이건 등차 수열 아니야. 그지? 이때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 일반항을 쓰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교육과정 내에서 일반항을 요구하는 수열은 몇 개 종류밖에 없다고? 2개의 종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됐으면 가장 베스트가 뭐야? 그냥 쭈루루 가시는 거야. 뭐 10판 구하라고 하면 10번째 쭉 밀고 나서 빨리빨리 쳐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게 목표야. 그게 귀납적 정의를 배우는 목표고. 자, 그리고 이제 등비도 마찬가지야. 등비를 한번 제시를 해볼까? 귀납적으로. 이건 지금부터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표현하자면 n 더하기 1번째 항을 an으로 나눴을 때 상수가 나온대. 이게 수면은 등비 수열이 맞지. 근데 이제 수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식이 된다고. 식이 되면은 지금부터 등비 수열은 아닌데 일단은 일반항 구하려고 하지 말고 쭉쭉쭉 내려가면서 그냥 원하고자 하는 답을 구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귀납적 정의를 다루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오는 거는 증명 파트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다음이 뭐냐면은 수학적 귀납법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명이고 두 가지를 묻습니다. 등식에서의 증명과 부등식에서의 증명을 묻는데, 이거는 비유적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억하고 있으나 모르겠는데 도미노 무너지는 거 상상하면 된댔어. 도미노를 세워놓고 1값은 줄 거야. 그러니까 뭐 박스가 이렇게 문항이 제시돼 있고 첫 번째 한 값은 줄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럼 우리가 그 다음 할 일은 뭐죠? K번째를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지. n은 K일 때를 가정을 해. 그러니까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는 거야? K 더하기 1번째를 확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했는데 그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K 더하기 때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럼 도미노 무너지는 거지. 1 알고 있고 무너지면서 그냥 n번째 항까지 추론할 수 있다. 이게 귀납의 뜻이죠. 그러니까 귀납이라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납득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거야. 수학은 원래 귀납이 아니라 무슨 적 학문이죠? 머릿속에서 쭉 하는 연역적 학문이지. 그러니까 연극하듯이 이론을 세우고 증명을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목인데 귀납이라는 단원 자체가 매우 특수한 거야.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야,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하다 보니까 뭐 n도 되지 않겠냐. 자, 되잖아. 좋잖아. 한잔해.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그냥 그 박스 문제로 내는 이유도 있어. 박스 문제로 내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수능이야. 그건 논문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박스에는 아마 계산할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잘 정답을 제출해주면은 여기까지가 대장 빼고 다 푸는 거지. 자, 그럼 수열에서 대장은 뭐죠? 어디서 나오죠? 수열에서의 대장은? 22번. 20번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지. 이거가 어떤 식으로 나와?
구간이 나누어지게 나오지. 그러니까 뭐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지면서 1, 2, 3 계속 케이스 분류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도 이제 막 휘갈기지 말고 그렇게 추론해야 되는 뭐 역추적이라던가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뭘 작성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해서 내려가셔야 돼. 뭐 K가 짝수일 때냐 홀수일 때냐 이런 거를 계속 케이스를 나눠보면서 내려가서 마지막에 계산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좀 정리하는 것도 연습 많이 하세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학습할 건 아니야. 이건 어차피 파이널 가서 6평 이후로 학습할 거잖아. 뭐 지금 당장 풀어서 수능 100점 맞으면 학습을 해도 되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지금의 목표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수열 단원의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 자, 74페이지. 여기만 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몇 개 풀어봤죠? 1번 문제 괜찮나요? 2번 아직 안 풀었어? 자, 몇 번까지 풀었어? 3번까지 했습니다. 다 정답이야? 네. 잘했네. 1번. 아까 스텝 3 먼저 풀었나? 스텝 3 풀고. 나 풀고? 자, 그럼 스텝 2 잠깐만 점검해보자. 이거 4문제만 풀고 쉬다가 갑시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고 이미 제시를 했고요. 뭐 그냥 보자마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괜찮죠? 공차가 앞에서 계산이 될 거야. A8부터 A10까지는 두 번 점프하는 거니까. 자, A8. A10은 어떻게 써줄 수 있다는 거야? A8 더하기 2D라고 써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더하기 6이면은 이항을 하면서 D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쉽게 얻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그냥 똑같이 표현을 할게요. 절대값 A8 그리고 는 절대값 A8 빼기 6이라고 이제 바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더하기 2라고 했습니다. 일 때 A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야. 이거 좀 어렵거든. 여기서는 이거 절대값이 걸려 있으니까 풀어야 됩니다. 절대값을. 근데 안에 있는 내용물의 부호를 모르죠. 그래서 범위를 나눠주셔야 돼. 자, 일단은 절대값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연습하신 게 경계가 이때 0이 되는 게 경계잖아. 양수 함수에. 지금 0과 6을 사이로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좀 돌아가세요. 이제 천천히 하시면은 수직선을 그리고 여기 0에다가 벽을 하나 세우고 6에다가 벽을 하나 세운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실수 전체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들을 모두 살펴보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영역은 요 A8이 0보다 작다고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제 둘 다 마이너스로 풀리겠죠?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둘 다 마이너스로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 A8은 마이너스 A8 더하기 8이 되는데 잠깐만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는 등식인가? 말이 안 되죠. 0은 8이 아니니까 성립이 될 수 없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 A8이 0 이상이면서 6 미만이다 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A8이 0 이상이면은 얘는 그대로 풀리고 얘는 거꾸로 풀려요. 자, 그래서 좌변은 그대로 우변은 거꾸로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넘겨주시면은 A8이 4라고 확보가 됩니다. 이거 오케이야, 합격이야. 왜냐면은 내가 맨 처음에 A8이라는 숫자를 0과 6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고 들어왔잖아. 근데 4는 합격이 되니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간이 6보다 이상인 구간이야. 그러면 이제 둘 다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풀면서 A8은 A8 빼기 4? 가만 보자. 뭐 얘도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0은 마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는 A8이 없는 거고 여기서만 4가 나옵니다. 자, A8이 4고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A1이겠죠. 자, A8 4에다가 공차를 몇 개 빼시면 돼? 7개 빼시면 되겠지. D가 마3이니까 정답이 몇이야? 25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상 풀마로 푸셨으면은 잘 한 거야. 뭐 굳이 뭐 수능 시험장에서 저걸 그리고 앉아있을 이유는 없잖아. 그럼 안 되는 건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계산하는 게 좀 이롭습니다. 자, 1번 문제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정답 그래서 저기 25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자. 공차 9 양수로서 제시했고, 자, 모든 항이 자연수다 동그라미 치자. 자연수는 뭐 항상 나오는 조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항도 정수란 얘기죠. 자, 그래서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M과 분수꼴을 제시를 했습니다. M 더하기 1번째 항과 N번째 항이 제시가 됐고, 이게 100분의 97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공차 D는 9인 걸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연수가 M에도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1 플러스 M을 구하세요 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냥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값 구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정리는 됐는데, 등차수열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 이 분자랑 분모랑 무슨 관련이 있죠? 뭐 하나 차이지? 공차 차이지. 그러니까 1D 차이니까 밑에를 뭐라고 다시 쓰면 좋을까? AM 플러스 9. 야, 이러면은 뭐 문자를 AM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100분의 97 그냥 넘겨서 정리해주면 깔끔하거든요. 자, 그래서 100 곱하기 AM은 97 곱하기 AM 더하기 97 곱하기 9로 정리되고요. 넘겨주시면은 AM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나눌게요. 3은 100 빼기 97일 테니까 97 곱하기 9. 이거 계산해보자. 97 곱하기 3으로 나온다는 거지. 191. 여기까지. 자, 이게 AM인데 AM은 어쨌든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수여야 될 필요는 있거든. 이때 나는 뭘 구하고 싶죠? 자연수 M을 구하고 싶죠. 자연수 M을 이제 표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AM 일반항을 표기를 해주시면은 N번째 항이니까 첫 항 A 아직 모르잖아? 거기에다가 N-1을 곱할 거야. 그래서 공차 9를 곱해주면 표기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둔 숫자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친구가 누구죠? M이죠. M입니다. M. 자, 그래서 N-1은 291 빼기 A를 9로 나눴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M이라는 게 마이너스 1까지 넘겨주시면은 9분의 300 빼기 A가 됩니다. 여기까지 M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등식을 보고 봐봐. 여기까지는 당연히 내려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항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일반항 표기를 해주시고 나서 왜 대체 M에 대해서 정리했냐? M이 무슨 수 형태여야 되니까? 자연수 형태여야 되니까. 분수꼴로 봤을 때는 9분에 올라가는 순간 명확하죠. 약수 배수 관계니까 얘가 9의 배수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M은 어쨌든 자연수고 얘는 9의 배수면 되는데 A1 플러스 M이 최소가 되려면은 당연히 얘도 뭐가 돼야겠어? A가? 최소가 돼야겠죠. 그럼 3입니다. A가 3일 때 최소가 되겠죠. 297은 9의 배수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A가 3일 때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 나오지? 297이니까 33. 오케이, 좋습니다. M은 33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 33을 구했고 정답은 36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 푸는 학생들은 이제 맞췄으면 아주 잘한 건데 여기서 좀 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M에 대해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였고 자, 이제 다음 3번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일단 등차수열로 발문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AN만 데려오신 건 아니고 AN 더하기 2도 데려오신 거고, 자, 첫째 항이 마륙과 4인 등차수열이다 했어요. 이때 우리는 결국은 AN에 대한 일반항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해야 1항부터 10항까지 합공식을 쓰겠죠. 자, 최대한 좀 간결하게 풀고 싶다라는 게 목표고, 자, 이 AN 플러스 AN 플러스 이 구조를 좀 보자. 두 칸 떨어져 있지. 가운데 누가 없죠? 오, 그러면 이거를 등차 중항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얘랑 똑같은 애가 누구야? AN 플러스 1의 몇 배야? 그렇지. 이거 같아요. 그거 의도하고 이렇게 쓴 거야. 두 칸 차이니까. 이게 세 칸이나 네 칸 차이면 등차 중항을 의도한 건 아니야. 그거는 AN 작성을 하고 변형을 하면 풀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는 게 좀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뭐래요? 첫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래. 자, 작성이 돼버렸죠. 정리를 한번 합시다. 4n 마이너스 10. 아니, 그럼 양변에 2 나누면은, 뭐, an 더하기 1이 작성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2n 빼기 5가 됩니다. 또 이제 바로 갈게요. 그냥 an 더하기 1이 아니라 an이 목표니까, 공차를 하나 뺀다는 생각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2n 빼기 7이 되겠죠. 여기까지. 빠르게 an을 일반항을 꺼냈고, 자, 이제 이거서 누구야?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야. 자, 일단 이것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를 다시 정리하는 거지. 첫 항하고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구조. 뭐 그래야 첫 항과 공차를 알고 공식을 써야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아까 공식 외우라 할 때 의미로 먼저 외우라 했잖아. 첫 항과 끝 항을 구하신 다음에 10개니까 지금 5를 곱하시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첫 항 계산하자. 첫 항 몇 나와? 마이너스 5. 끝 항 10 넣어봐. 몇 나와? 14. 둘이 더 몇 나와? 8 곱하기 5는 40이 제일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의미를 외우시라는 게 이러는 거와 계산할 때 조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정답 40 제출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4번 여기까지만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조리 4번까지인가? 그런 걸로 보이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연습은 등차 조리 끝나겠다. 자, 4번 넘어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의 an의 첫 항과 8항까지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고요. 자, 모든 항이 정수여야 된다. 정수는 일단 동그라미 확인하셔야 되겠고, 첫 번째 절대값이 10보다 작다. 일단 정수여야 되거든, 쟤도 일단은. 그래서 나 조건에서 이거 바로 좀 깰게. A1 절대값 깨주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수를 얘기를 하면 정수여야 되니까, 유리수가 아니라 이렇게 좀 작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항의 범위가 이렇게 특정이 됐어요. 저 정수들 중 하나겠고, 저희도 계속 읽어보니까 A2 빼기 A5야. 이것도 그냥 마3D라고 바로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옆에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20이 있습니다. 마3 나눠주시면은 D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는 크고 또 3분의 10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자, 우리 잘 생각해보자. 첫 항이 당연히 정수겠죠? 첫 항이 정수인데 첫 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항도 정수이려면은 D도 뭐여야 돼? 정수여야겠죠. 그치. 첫 항이 정수일 때 다른 항들도 정수이려면은 공차도 당연히 정수여야지. 이거 마이너스 6점 몇이죠? 이제 3점 몇이니까 이것도 일단 정수 범위로 다시 쓸게. 공차 D가 가질 수 있는 정수 범위는 마 6 이상 3 이하야. 이제 우리는 첫 항과 공차의 정수값을 가질 수 있는 거를 확인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첫 항부터 어디까지였죠? 8항까지인데 이게 그냥 아니고 절대값이죠. 일단 좀 살짝만 나열을 해볼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더한 값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쉽게 생각하자. 일단 1부터 8까지 부호가 중간에 바뀌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0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절대값 파워가 떨어지잖아. 그잖아? 그래서 일단은 부호를 하나로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먼저 보는 게 유리합니다. 자, 공차가 일단은 3보다는 마이너스 6이 절대값이 큰 거 맞지? 그럼 공차를 일단 마이너스 6을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야 나머지 다 절대값이 계속 커질 테니까. 그럼 이제 첫 항이 몇일 때가 절대값이 제일 클까요? 부호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9인 게 유리하겠지. 끝났어요. 첫 항이 마이너스 9면서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5고 그 다음 마이너스 22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냥 다 더해주시면 돼요. 첫 항이 9고 공차가 6인 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넘어오시면은 7칸 점프니까 6, 7에 40.
네, 51까지 가시겠죠? 이것도 바로 가볼까요? 9랑 51 더해주고 첫 항 더하기 끝 항을 2분의 8 곱해주시면 됩니다. 4 곱하기 60이 되겠네요. 정답 240.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